예상대로 문은 단단히 잠겨있다. 문에 난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열쇠를 꽂아 돌리자 손소리와 함께 잠금쇠가 풀렸다. 쪽방. 벽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작은 조각이다. 벽조각 입수. 먼지 쌓인 기계 장치는 전원이 꺼진 듯하다. 배전반을 열어보았으나 안의 전선은 통 끊어진 채였다. 바닥에 놓인 상자 안에는 가는 노끈이 놓여있다. 군데군데 끊어져 쓸모는 없어 보인다. 바닷가에서 주운 작은 벽돌 조각을 꺼내어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 대강의 높이나 바닥 상태를 알 수 있겠지? 구멍 앞에 꿇어앉아 조각을 조용히 떨어뜨렸다. 어때요? 아주 안전한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내려간다면 다치지 않을 정도 같은데요? 그런 말은 나라도 하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내려가 보시죠. 은영씨가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다. 네.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죠. 태연아. 승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내려갈 길은 여기뿐이다. 누군가는 내려가 보아야 한다. 승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과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군요. 은영씨는 선호씨를 쏘아보았다.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는군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확실한 게 없다면 몰아세울 필요는... 아니요. 이 구멍 아래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둔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요. 앞에 그 사람들처럼. 은영씨. 가기 전에 결단을 내리고 가라는 의미 같은데. 나는 선호씨를 묶어놓은 채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네만. 아니 뭐요? 맞아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건 위험해요. 전 반대합니다. 의심스럽다고 해도 심정뿐이지 않습니까? 결박해놓았다가 나중에 희생자라도 된다면? 저도 반대해요. 2대2 동점 상황이로군. 자, 이제 내가 한마디만 쏴줄 차례일세. 이걸 해야겠군요. 사실 내가 범인? 사실 제가 범인인가? 거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이장이 유머를 던졌다. 사람들의 눈이 경악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모여씨가 혀를 찼다. 역시 그랬었나? 그럴 수가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제라도 자백해주니 다행이야. 화렴치한 범죄라도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었구나. 아니요, 저기 여보세요. 하하하, 이제야 자백하시는군. 갑자기 구멍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안녕, 오랜만입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소개하지. 이쪽은 경찰청 재래형사 김주환. 반갑다귤. 이상한 인사다. 그리고 이쪽은 경찰청의 섹시 다이너마이트 빠따이. 잘 부탁해요. 확실히 몸매는 좋아. 두 사람 내게 다가와 양팔을 잡았다. 자, 범인 검거 성공. 오늘도 한 건 했다. 주환씨와 다희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모두의 경멸에 찬 시선을 받으며 질질 끌려갔다. 승아마저 차디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체 이게 뭐야? 무예씨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게임 오버지. 엔딩 6, 그게 나야. 게임 오버. 엔딩 하나를 더 봤네요.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결박하는 건 가혹합니다. 그랬다가 선호씨가 다음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맞아요. 범인이 노리는 건 이런 불신일지도 모른다고요? 동감합니다. 뭐 그럼 이렇게 결정된 거군. 위 상황이 대강 정리되고 난 후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내려갔다. 구멍 끝에 손을 끼우고 몸을 아래로 내렸다.
어두운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누군가 덮치기라도 한다면 손 쓸 틈도 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손을 놓고 아래로 떨어져 내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높은 곳이라면 떨어져 내린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겠지. 하지만 나를 위해, 승하를 위해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만약 우리를 부른 자의 계산 안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눈을 질끈 감고 서서히 손에서 힘을 뺐다. 손을 놓았다. 으아! 발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천정은 다행히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태연씨 괜찮습니까? 위에서 강민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받쳐주며 모두 내려오도록 했다. 불을 켤 스위치 같은 건 없나? 갑자기 방 전체에 눈부신 조명이 켜졌다. 야! 저게 뭐야? 불이 켜진 방의 벽에 사람 모양의 마네킹이 걸려 있었다. 외다리? 쪽방 3층. 한쪽 다리가 없는 마네킹은 악몽과 같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태연아 타리가 그래 그때 그 아이와 같아. 무너진 벽에 깔린 아이는 다리를 잃은 채 후송되었던 것이다. 승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다정한 옛 이야기 중에 미안하지만 갑자기 모여 씨가 끼어들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거지만 이쯤에서 자네들이 이곳에 온 이유도 알고 싶은데 괜찮겠지? 순간적으로 망설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고통을 잊고 살아가고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야기한다. 나는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승아를 바라보았다. 승아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전 일입니다. 감동겨운 휴먼 스토리군. 모여지는 손가락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신용을 했다. 뼈땅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봐, 세상 모든 잘못이 오히려 일어나진 않는다고. 나 역시 자네들이 일부러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지금 내가 주의 깊게 들은 건 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부분이네. 다이치의 시체에서 챙겼던 명함이 몇 장 있었지. 무여씨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명함을 꺼냈다. 고가 브랜드 샵의 명함이지. 다이씨의 이름이 적힌. 지점명을 봐주겠나? 명함에 적힌 지점명은 사건이 일어났던 백화점이다. 아직 추측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말해줄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적혀 무관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군. 태연아,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네킹 쪽으로 향했다. 일단 이 재수없는 걸 바닥으로 내려보지. 마네킹을 바닥으로 내려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마네킹이 가려졌던 벽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이 구멍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멍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으아! 벽을 벅차고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구멍 안에는 누군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물었다. 저 구멍 안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어떤 미친 자식이? 아무도 다시 구멍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내가 들여다보게 됐다. 도대체 누구의 눈이었을까?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을까? 심장이 터지듯이 뛴다. 서서히 눈을 구멍으로 가져갔다. 우와!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다. 한 점에 어긋남 없이 바라보는 눈동자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설마? 이 구멍 안에 눈은 가짜입니다.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 따위가 아니었어요. 가짜? 네, 처음에는 누군가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걸 생각했지만
깜빡이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짜가 분명합니다.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려진 마네킹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벽 안에 파인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 걸린 마네킹의 한쪽 다리가 떨어져 있다. 문고리 없는 철문 뒤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단서를 얻을 만한 곳은 없다. 남은 우선 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끝에 손가락이 닿았다. 이로써 가짜 힘이 명백해졌다. 힘을 주어 눌러보았다. 문 쪽에서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싫어, 너무 싫어. 방 안의 풍경을 보고 은영씨가 몸서리를 쳤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필요한 모습이다. 뭘 캐내려면 이럴 때지. 무예씨가 눈을 찌긋하며 앞으로 나섰다. 영 끔찍한 광경입니다만 유난히 싫어하시는군요. 싫은 걸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은영씨는 마네킹들을 외면한 채 말을 이었다. 당연한 게 맞죠. 그럼 이런 거 말고 화제를 돌려보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옷이 참 좋아 보이는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장소가 영 나빠서 많이 상했지만 대단한 메이커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고 보면 은영씨는 신경질적이고 귀족적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무예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본론만 말씀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지요. 사실 전 은영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혹시 정가건설의 둘째 딸 정은영씨가 아닌가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촌에서 그런 값비싼 옷을 입고 오는 건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본인이 맞습니까? 정가건설은 불지의 거대한 건설기업이다. 그런데 은영씨가 그 둘째 딸이라고? 처음 보았을 때 왠지 낯이 익다고 느꼈던 건 매스컴에서 자주 보아서였나? 자, 본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정은영이에요. 오, 이거 영광이군요. 제가 알기로 정은영 씨가 경영을 맡은 뒤 건축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부실 공사나 강제 철거로 인한 안면 또한 드높았지요. 주택이고 건물이고 가리지 않고 많이도 쓰러졌었으니 저렇게 마네킹이 쌓여있는 것만 봐도 뒷골이 땡길 법하군요. 뭐 이쯤 할까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었군요. 죄송하군요. 이렇게 심성이 꼬인 인간이 되어나서. 무예씨는 빙글빙글 웃으며 은영씨를 지나쳐 갔다. 3층 복도. 벽 뒤에 쌓인 마네킹과 달리 하나만 앞에 놓인 마네킹이 있다. 태연아, 몸의 글자가. 마네킹의 몸에는 붉은 글자로 내 이름과 함께 내가 죽였다 라고 쓰여있다. 승하는 헬마를 잃고 남은 일행들은 불신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여기 오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게다가 오해이기도 하고요. 말로는 무엇이든 꾸며낼 수 있죠. 사실 당신이 가장 질 나쁜 인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잠깐, 저게 뭐지? 강민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네킹 아래에 작은 쪽지가 눌러 있었다. 종이를 꺼내려던 강민씨가 몸을 움츠렸다. 무슨 일이에요? 아래 작은 철제 칼 같은 게 있는데 무척 날카롭군요. 잡을 때 조심해야겠어요. 피가 나는데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조심해서 철제 날을 집어들었다. 얇은 자처럼 보인다. 약해 보이지만 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위 쪽지는 지나온 아이의 입을 열어라 고 쓰여 있다. 지나온 아이라. 철제자 입수. 쪽방으로 다시 간 뒤 이걸 한번 봅시다. 내려진 마네킹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자로 한번 볼게요. 지나온 아이라고 하면 이 방에 있는 마네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날카로운 철제 자를 이용해 마네킹이 얼굴을 골라보았다. 우두둑 불쾌한 소리를 내며 얼굴 부분이 갈라졌다. 구부러진 철제 자를 던져버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은 열쇠가 있어요. 방 끝에 여러 개의 마네킹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있을까 싶어 조사해 보기로 했다. 뭐야 이건? 마네킹의 몸통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태연아, 바닥에 널브러진 마네킹들의 몸통에 쓰인 글자는 우리 일행의 이름이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의 이름이 각각의 마네킹에 쓰여 있다. 작은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렸다.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잠금쇠가 풀렸다. 안에 뭔가 있는데 찬장 안에는 구급약통으로 보이는 흰 상자가 들어있다. 아 맞다. 강미씨 아까 손 다친 걸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철제자를 줍다 손을 다친 강미씨가 유적거리며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다. 상자 안은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안쪽에 손을 넣어 찾아보니 작은 망치 하나가 나왔다. 망치 입수. 뭔가 붙였다가 떼어난 듯한 자국이 남아있다. 벽을 쓰다듬으며 살펴보았는데 작은 돌기 같은 게 느껴졌다. 이게 뭐지? 눌러보았다. 이건 혹시 어떤 장치의 스위치 같은 게 아닐까? 손끝에 느껴지는 돌기를 힘줘 눌러보았다. 방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이 회전하며 거울이 달린 방이 지나쳐가고 스피커가 보이는 방 앞에서 멈췄다. 잠시 그대로 서서 어지러운 머리를 진정시켰다. 나 혼자뿐인가? 이대로는 위험해. 여기는 어딜까? 새로운 방이 있네.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는데 지나온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이건 승아의 비명소리다. 저쪽 방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게 분명해. 다시 회전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튼을 눌렀다. 큰 어항이 있는 방이 잠시 지나가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철이 비켜요. 나오자마자 은영씨가 나를 미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 잡아! 따라간다. 잠깐 기다려요, 은영씨. 그녀의 뒤를 따라 회전룸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방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방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울이 달린 방이 지나쳐 가고 스피커가 보이는 방 앞에 멈춰섰다. 잠시 그대로 앉아 어지러운 머리를 진정시켰다. 은영씨,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겨우 눈을 뜨고 한마디 하는 찰나. 너는... 그런 눈앞에 살기 어린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 목소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날아온 무언가에 맞아 방 바깥으로 나가 떨어졌다. 투어! 어지러움에 급수를 맞은 것까지 겹쳐 구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진정시킬 새가 없다. 다시 목 뒤를 잡힌 채 벽 쪽으로 던져졌다. 목 뒤를 무엇에 잘못 부딪혔는지 헐컥 하고 숨이 막혔다. 뒤이어 커다란 소리 목을 움켜쥐었다. 발버둥 치던 힘이 점차 빠져나왔다. 이럴 수가. 당신이 어떻게 여기... 나는 짧은 물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숨이 끊어져 버렸다. 엔딩 9 불청객. 게임 오버. 잠깐, 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잠시 머뭇대는 순간 은영씨가 들어가 버렸다. 그 뒤를 강민씨가 따라 들어갔다. 기다려요. 그리고 강민씨, 은영씨. 원영의 방이 회전하며 막혀버렸다. 황망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매캐한 기운이 느껴졌다.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스다. 아무래도 가스를 튼 듯해. 젠장, 나가는 문도 잠겨있어. 우리가 들어온 문은 쪽을 보던 선호씨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모두를 보며 내 머리도 어지러워졌다. 가스는 차오르고 나가는 문은 막혔고 강미 씨와 은영 씨도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태연아, 여기 벽 뒤에 빈듯한 소리가 나. 승아가 액자가 걸린 쪽에 벽을 치며 소리를 쳤다. 그와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가야 해. 벽을 부숴서라도 나가야 한다. 제한 시간 내에 정해진 수의 방을 탈출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3층 복도 맵으로 돌아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예이! 악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모두 바닥에 내팽개쳤다. 모두 두 팔을 들어 벽을 세차게 두들겼다. 하지만 벽은 속이 빈 소리를 내뿐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힘이 부족한가? 뭔가 부술 게 필요해. 망치를 꺼내들었다. 이거라면 벽을 부술 수 있을 것이다. 골고루 다져줍시다. 문을 발견했다. 열렸다. 동시에 망치의 손잡이가 부러졌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벽이 열린 것을 확인한 후 모두를 붙들고 부서진 벽 너머로 내달렸다. 공기가 차다. 가스의 영향인지 실제로 이 방이 추운 것인지 공기가 눈에 띄게 차다. 눈앞이 매캐하다. 어서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거울방.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어가 떨어져 있다. 장례나 제사할 때 쓰는 향이 놓여 있었다. 거울에 비친 바과 놓여있는 향. 마치 우리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의미 같다. 악취미적인 발사이다. 향이 든 통 안에 향통 안에 긴 전원 연장선이 들어있었다. 조합을 해봅시다. 좋아. 연결된 드라이어. 드라이어를 콘센트에 꽂고 연장선을 꽂은 드라이어의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했다. 이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긴 연장선으로 전원을 연결한 드라이어를 들고 거울로 향했다. 이 방은 공기가 차가워. 더러운 거울에 김을 쐬면 서리가 어리겠지? 만약 이 거울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의문의 문자를 얻었다. 레프트. 거울에 알 수 없는 문자 4개가 나타났다. 무슨 의미지? 일단 적어뒀어요. 벽에 거울이 깨진 작은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이 조각만 뒷부분이 둥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라 신경 쓰인다. 거울 조각 입수. 종이에 받아 적은 이상한 문자를 거울에 비춰보았다. 거울에는 레프트라고 적힌 문자가 나타났다. 왼쪽? 왼쪽이 어쨌단 말이오? 선호씨는 거울 왼쪽의 벽을 이리저리 조사하며 돌아다니더니 한쪽에 멈췄다. 여기 벽 안이 비어있는 것 같아. 급한 대로 유리 조각이라도 쑤셔 넣어봐. 유리 조각의 둥근 부분을 잡고 벽 틈새에 쑤시자 두꺼운 벽지가 찢어졌다. 통로야. 벽 안에 좁은 통로가 있다. 끝이 작은 열쇠가 빛나고 있었다. 안에 열쇠가 있어. 하지만 나와 선호씨, 모여씨, 심지어는 승아의 팔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통로는 좁고 길었다. 이런 젠장, 팔이라도 뽑아서 넣으라는 이야기야 뭐야. 통로가 좁아서 그나마 안으로 팔이 뻗어지는 건 승아뿐이었다. 무언가 길게 집어넣어 꺼낼 만한 게 없을까?
본인에게 연장선을 전달할게요. 승하에게 드라이어와 연장선을 분리해 승하에게 전달했다. 활을 어느 정도 안까지 넣은 다음에 연장선을 던져 넣으면 열쇠를 건져낼 수 있을 거야. 승하는 조심스럽게 연장선을 통로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꺼냈어. 승하가 열쇠를 손에 들고 일어섰다. 좋아, 서둘러야 한다. 다음 방으로 갑시다. 문을 통과하려 하는데 가운데의 작은 방에서 계속해서 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씨, 강민씨 괜찮아요?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수수께끼의 방. 벽에 붉은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작동하는 종류인 것 같군. 이 뒤에 뭐가 숨어있을지 모르지. 손호씨는 스피커를 잡아서 그대로 뽑아버렸다. 옳지, 잘한다. 그런 자세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스피커가 떨어져 내렸다. 스피커를 떼어낸 뒤쪽에 낯선 물건이 붙어있다. 스피커 뒤에 저건? 떼어내보니 한쪽에 짧은 기둥이 달린 작은 블록이었다. 벽에 걸린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다. 액자를 본 승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의 표정 역시 승하와 같으리라. 액자 안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아이의 사진. 내 생각이 맞다면 이 사진 보고 두 사람의 허연 얼굴을 하는 건 아마 생각하는 대로일 겁니다. 확실히 범인은 악취미를 가진 놈이고. 모혜씨는 혀를 찼다. 하지만 이런 걸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잘 아는 사이거나 적어도 아이 얼굴 정도는 아는 놈이겠군. 큰 석판 안에 작은 블록들이 흩어져 있다. 잡아서 황급히 움직여보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임이 알 수 있었다. 배경 완성. 블록을 다 맞춰 모양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젠장, 사람 놀리는 거요? 가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스피커 뒤에서 얻은 프레임 블록을 빈칸에 밀어 넣었다. 블록 뒤에 기둥이 들어가며 철컥 소리와 함께 합쳐지자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 아까 벽에서 떼어낸 액자 크기가 이 틀의 빈 공간과 비슷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서 대봐. 황급히 액자를 틀에 대어 보았다. 딱 맞아. 액자를 틀 안에 넣자 철컥하고 물리는 소리가 났다. 블록들이 반듯하게 맞춰져 있다. 스위치를 누르자 방이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렸어. 그와 동시에 안쪽에 작은 방도 회전했다. 회전에서 온 방은 천정이 내려와 바닥에 닿을 듯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미씨와 은영씨의 처참한 모습이 있었다. 꺄! 수수께끼의 방. 젠장, 이제 다리가 제대로 구부려지지도 않군. 짓눌려오는 절망감을 억누른 채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방 바깥으로 손가락에 밴드가 감긴 채 뻗어나온 손이 보인다.
분명히 아까 치료했던 강민씨의 손이야. 더 안쪽에는 은영씨의 얼굴이 보인다. 내려온 천장과 바닥 사이에 끼인 그녀의 표정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다. 안에 종이 쪽지 같은 게 떨어져 있고 좀 주워보게. 승아가 말없이 안에서 쪽지를 주워들었다. 로. 두 장의 쪽지는 각각 로, 사 라고 적혀 있었다. 젠장. 계속 이따위 말장난이나 하고 있군.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우리 덕분이야. 이러는 중에도 가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거고의 남자. 그건 처음에 봤던 주한씨의 시신과 기묘한 대고를 이뤘다. 어항의 반. 이건 누구란 말이야? 얼굴이 엉망진창이군. 자, 잠깐. 혹시 이 남자가 우리를 초대한 범인이고 강민씨 일행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여기 낮아 빠진 게 아닐까?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군. 잠시 시체를 짚어보던 무예씨가 몸을 일으켰다. 몸에 상처 자국도 그렇고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는 가정은 신빙성이 있어. 하지만 이걸로 범인이 죽었다고 단정짓긴 힘들지. 내 가정에 의하면 범인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 범인들? 그렇다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이대로 죽는 건 사절이야. 그래, 범인이 거고 죽으면 끝이지. 어서 나갈 방법부터 찾아. 드라이어를 콘센트에 연결했다. 수조 안에 물고기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 수조 바닥을 봐. 선호씨가 말하는 곳을 보자 수조 바닥에 열쇠가 가라앉아 있었다. 당장 꺼내자. 동작 그만. 수조 바닥을 봐. 저게 무엇을 보이냐? 바닥의 열쇠 옆에 낯선 물체가 놓여있다. 그건 무언가의 뼈가 분명했다. 뼈가 식인어다. 먹다 버린 닭조가리처럼 되기 싫으면 손보다 더 좋은 수를 생각해야 될 거야. 다른 식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얻었던 물건들이나 이 방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조합. 연장선에 연결한 드라이어의 전원을 콘센트에 꽂았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드라이어를 켠 상태에서 드라이어를 켜고 수조 안으로 던져 넣었다. 사직하는 소리와 함께 어항 안에 강한 전기가 흘러 넘쳤다. 물고기들이 기절한 건가? 강한 전기가 흘렀으니 죽거나 기절했겠죠? 못쓰게 된 드라이어의 전원선을 뽑고 수조에서 꺼냈다. 손을 넣어 수조 안에 열쇠를 꺼냈다. 열쇠 입수. 진화한 방과 대구를 이루는 위치에 액자가 걸려있다. 수조에서 얻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와 동시에 벽 틈에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마찰음이 났다. 가스가 사라진다. 살았다. 여기까지 와서 죽을 성 싶어? 살아남을 거라고. 승아도 괴로운 기침을 했다. 무예씨는 아픈 다리를 끌며 신음을 흘렸다. 응, 저건? 방 안쪽에 흉기가 두세 개 정도 흩어져 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선호씨가 다가갔다. 호신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승아의 눈빛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나쁠 거야 없지. 아직 불안은 사라진 게 아니야. 이 급한 순간에는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필요한 법이거든. 알겠나, 승아씨.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투다. 나만큼이나 승아도 놀란 듯 했다. 아, 네. 3층 계단. 태연아, 이것 좀 봐. 승아가 가리키는 곳에 슬라이트 한 몇 개가 떨어져 있다. 그냥 부수졌다고 하기엔 별난 모양들인걸? 일부러 만든 형태인 듯한데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전지를 넣는 방식의 손전도 2개가 떨어져 있다. 전지는 들어있지 않아 불을 켤 수는 없었다. 낡아 빠진 시계다. 저렇게 낡은 시계가 아직 돌아가고 있다니.
최근에 전지를 갈아 끼운 게 아닐까? 시계에서 건전지를 빼냈다. 모합, 배터리랑 손전등. 창사 아래로 좁은 배수구가 보인다. 이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일말의 자비를 구걸해 볼 일이다. 글자 주변에 희미하게 흰 점들이 찍혀있다. 무슨 흔적일까? 글자 주변 점들이 뭘까? 무언가를 맞추는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뭘 맞춰봐야 하지? 문장 안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라. 오, 3, 1 5, 3, 1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의 디지털 도어락이다. 5, 3, 1 도어락 해제.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자 셔터로 된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운데요? 승아의 말대로 들어가는 길부터 저 너머까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우면 어때? 일단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혹시 모르는 일이죠. 저 앞에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하는 건 위험해요. 어두운 앞길을 밝기만 한 게 필요하다. 이거 하나는 자네가 갖고 내려가게. 무예씨가 손전등 하나를 선호씨에게 건넸다. 전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여기가 은행도 아닌데 순서를 기다릴 참인가? 일단 가보자고. 전등을 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향했다. 복도는 불빛 하나 없이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불을 켤 수 있을 때까지 손전등이 버텨주어야 할 텐데. 여기서 끝장 볼 생각인가? 다들 조심하는 게 좋아. 어둠 속에는 자신이 수하는 걸 보게 되어 있지. 까딱하다간 서로 다 죽이고 끝나는 수가 있어. 본인은 걱정하시죠. 난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고 말 텐. 댁이 가장 위험해 보이거든. 들었다고 기고만장하다간 자네도 황천길이야. 새겨듣기 바라지. 내부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죽었더라. 무예씨는 고개를 돌려 중얼거렸다. 젠장, 다리가 아파서 생각이 이어지질 않아. 분명껌을 몽땅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턱이라도 움직여야 머리가 좀 돌겠군. 내부에 있으리라 생각했었지만 모두 죽었더라. 무예씨가 의심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말이겠지. 라나, 승아, 선호씨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다. 그렇다면 역시 범인은 외부인? 범인은 죽었다. 이미 죽은 자들 안에 범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죽은 척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저지르긴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가 범인을 돕고 죽은 걸로 되어 있는 범인이 우리를 농락한다. 너무 비하기 심한가? 하긴 우리는 모두의 시체를 확인했다. 그 중에 죽음을 가정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2층 복도. 바닥에 직사각형 모양이 솟아오른 부분이 있다. 밟아서 눌러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상적으로 무거운 철제 의자다. 이쪽 바닥에만 먼지가 덜 쌓여있다. 무슨 의미지? 꺼진 형광등이다. 잠깐 저거 형광등이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뻗어 확인해 보려 했지만 너무 높아서 닿지 않았다.
철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서 형광등을 조사했다. 역시 형광등이 아니었어. 형광등처럼 달려있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붉은 기둥이었다. 한쪽 끝에는 정교한 단자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은 평평하고 넓은 부분이 비스듬하게 정리되어 있다. 철제 기둥 끝에 단자 부분을 구멍 안에 끼워 맞추고 평범한 부분으로 발판 쪽에 댔다. 그 상태로 기둥을 비스듬히 고정, 단자에 끼운 상태로 발판을 눌렀다. 열쇠 구멍이 있어. 열쇠를 이용할 수 있는 걸까? 유리장의 방. 고풍스러운 유리장식이.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해 보았지만 쓸모있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 유리문이다. 마치 방탄 유리처럼 엄청난 두께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다. 몇 년은 좋게 지난 이야기다.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 유리문이다. 마치 방탄 유리처럼 엄청난 두께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다. 양쪽 문이 모두 잠겨있다. 열 방법이 어딘가 있을 텐데. 태연아, 방금 문 저편에 사람 그림자가? 범인인가? 저 너머에 있어. 문만 열리면. 선호씨는 흉기를 꺼내어 바로 쥐었다. 목재 탁자다. 위에는 무언가 끌린 흔적이 남아있다. 이 장식장 뒤쪽에 전선이 연결되고 있는 게 영 수상한데. 무여씨의 말대로 선정에 들어온 전선이 장식장의 뒤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장식장을 치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식장을 치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치울 필요 뭐 있어? 선호씨는 장식장의 윗부분을 잡고 그대로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쪽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다고. 유리장 뒷벽에는 오락 장치가 있었다. 위층에서 본 것과 유사한 디지털 도어락이가 세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갑자기 승아의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태연아!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벽에 글이 적혀있다. 주인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군. 복도. 비밀번호는 415. 벽에 415라는 숫자가 쓰여있다. 열려있어. 분명히 처음에 잠겨있었는데.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전에 방에서 본 그림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유리장의 방 2. (4, 1, 5) 오락 해제. EJ라고 영어로 쓰여있다. 스위치를 움직여보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 수건이다. 콘센트에 끊어진 연결선이 꽂혀있다. 고풍스러운 유리장식이다.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해보았지만 쓸모있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오락장치 일부인 듯하다. 꺼진 전원은 무엇을 눌러도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스피커가 벽에 붙어있다. 태연아, 이것 좀 봐. 승아가 화분에 흙 떠면서 갈색의 열쇠를 집어들었다. 갈색 열쇠 입수.
왼쪽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복도 끝 유리장의 뒤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 뒤에 누군가가 몸을 돌려 서서히 유리장을 향해 다가갔다. 이쪽이 수상하. 뒤따라오는 사람들 쪽으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느낌이 좋지 않다. 3층에서 얻은 흉기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유리장 뒤에 무언가를 노려보았다. 잠시 기회를 보다 유리장 뒤로 재빨리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어. 유리장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시에 누군가 밑에서 목덜미를 낚아챘다. 팔꿈치를 공격한다. 빠르게 몸을 돌리며 백 엘보우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했다. 열쇠를 몰아 고쳐진 무기를 들고 달려가려는 찰나 태연아! 승아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태연아 정신 차려! 무슨 짓이야? 눈앞에는 무여씨가 얼굴을 감싸쥐고 앉아있었다. 갑자기 무슨 짓이야? 내가 했다고?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 제가 돌아왔을 때는 뒤에 아무도... 자네가 미친 게 아니라면 벚것을 본 것인데 부자에 걸겠네. 무여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장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신 가스에 광각 성분이 있었다던가. 광각? 나는 다리의 통증 때문에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건지도 몰라. 그렇지만 혈기의 왕성한 자네들은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게 좋아. 나중에 큰일 낸 다음 오해하지 말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도 칼질 안 한 게 어디야.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무예씨는 맞은 부분을 어루만지며 다음 방을 재촉했다. 다시 문 앞에 섰다. 불길한 느낌이 드는 방이다. 앞장을 섰다. 그럼 순서를 정하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끔찍하군. 그럼 들어가지. 태연아 조심해. 승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를 손들어 모두가 방에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이 찌푸려졌다. 무슨 냄새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발을 멈췄다. 주한씨, 다희씨, 지혜씨, 죽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다. 손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게 느껴졌다. 2층은 샤워실. 다희씨의 시체다. 부러진 목 부분이 힘없이 꺾여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주한씨의 시체다. 험하게 끌려왔는지 여기저기 상해있다. 범인의 동간이 점점 심해지는군. 조만간 직접 맞부딪히게 될 거라 생각하네. 지혜씨의 시체다. 목 부분이 푸르게 변해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고야 말겠소. 물이 빠지는 구멍이 녹슨 뚜껑이 올려져 있다. 낡은 샤워호스다. 마개를 돌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 문이 있네. 단단히 잠겨있다. 오른쪽도 문이 있네. 단단히 잠겨있다. 일단 열쇠를 찾아야겠네. 아까 갈색 열쇠를 얻었지? 갈색 열쇠로 갈색의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아 돌렸다. 좁은 방 2층. 오래된 냉장고다. 안에는 온통 상한 음식들 뿐이다. 삼촌에 닿지 않으면 구해버리겠어. 오래된 서랍장이다. 아무리 봐도 날 한번 열어줍시오 하고 있는 것 같지? 서랍을 당겨봤으나 잠겨있었다. 비어있나? 서랍 전체를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작은 물체가 서랍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서랍을 살펴보던 무예씨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군. 딱 맞는 열쇠에는 방법이 없겠어.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반드시 어딘가 숨겨두었을 겁니다. 찾아보죠. 반드시 이 방에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어렵구만. 안에 종이를 채운 베개다. 뒤져보았지만 다른 건 없었다. 누렇게 변색된 수건이 걸려있다. 오래된 벽지가 벗겨져 있다. 노란 철판에 붉은 문자로 무언가가 적혀 있지만 식별할 수는 없다. 낡은 분리대장이다. 안은 절반 정도 찢겨져 있는 채였다. 문을 나오니 이전에 유리장을 쓰러뜨린 방이 나타났다. 아까 열리지 않았던 문인데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었나 보군. 범인은 우리가 샤워실에 있는 동안 이 문을 통해 돌아 나간 듯하다. 미꾸라지 같은 자식. 좋아. 범인이 흘리고 간 게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무열 씨의 말에 방 안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 빠진 항아리를 조사해보았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선호 씨가 항아리 밑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었다. 작은 열쇠 입수. 본방. 여기서 열쇠를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작은 열쇠는 서랍의 구멍에 딱 맞았다. 방을 나가며 버리고 간 건가? 서랍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열쇠 입수. 그러면 이제 샤워장으로 다시 가야죠. 아직 안 간 방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보죠. 철문에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돌렸다. 손전등을 끄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손전등 입수. 계단으로 내려오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방이 나타났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군. 이깨장치가 많은 방이에요. 아직까지 장난짓칠 여력이 남았나봐. 자넨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고 말 테니까요. 손전등을 끄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두고 봐라. 절대 지지 않는다. 1층 스위치방. 드라이버인가? 바닥에 드라이버가 떨어져 있다. 바닥에 있는 뚜껑 내부는 붉은 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사로 단단히 잠긴 배전반이다. 이거로 배전반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 작은 박스가 있어. 박스 입수. 그러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칩을 발견했네요. 칩을 여기 한번 넣어볼까? 칩을 배전반 내부에 끼웠다. 잰 듯이 딱 맞는 듯. 잡아서 내리는 방식의 스위치다. 어디 보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벽에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표시가 되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배터리를 분해 한번 해봅시다. 손전등에서 뺀 전지를 빈 공간의 전극 표시에 맞춰 끼웠다. 전지는 빈 공간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어디 보자. 문이 열렸어. 자동문의 방.
지나온 어둠 속으로 돌아가라고 쓰여있다. 이젠 다리가 아프다 못해 감각까지 사라질 지경인데 또 어디 돌아가라는 거야? 망할 놈들. 지나온 어둠 속? 2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2층에서 무언가를 찾아와야 하나? 잠깐 이 밑을 봐요. 글자의 아래쪽에 작게 검은 물 밑으로 라고 쓰여있다. 지나온 어둠 속으로 돌아가라. 검은 물 밑으로. 여기도 글자가 뭐가 있는데? 선? 파이프에 난 구멍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문 쪽 위에 붉은 센서 등이 있다. 자동문인가? 열쇠 구멍이 없는 두터운 창살문이 버티고 있다. (2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보네. 빈 공간에 끼워줬던 전지를 다시 빼냈다. 다시 돌아가려면 후레쉬가 필요하네. 그냥 올라가기에 2층은 너무 손전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겠어. 커서가 발 모양으로 변한 상태에서 손전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커서 변경 단축키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사용. 손전등을 켜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2층 샤워실. 뭐가 떨어져 있네요. 전에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플라스틱 갈고리가 있다. 이게 힌트일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일 때 이걸 사용해서 무언가를 얻을 만한 게 없을까? 다른 힌트는 검은 물 밑으로였지? 그럼 갈고리로 요 배수관 안에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아닌가? 이쪽인가? 나가는 거잖아. 다시 들어갑시다. 여긴가? 검은 물 밑으로라면 역시 하수구 아니겠어? 플라스틱 갈고리를 집어넣은 수채구멍 뚜껑을 들어 올렸다. 부러진 갈고리를 던져버리고 수채구멍 안을 살폈다. 비닐 뭉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보네. 아이템 입수, 리모컨. 다시 측문으로 가겠습니다. 리모컨 사용. 설마 리모컨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나? 리모컨에 배터리를. 좋아. 돼. 다시 한번 리모컨을 작동시켜 봅시다. 별다른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 아닌가? 건전지를 넣은 리모컨을 센서에 사용했다. 정말 이런 걸로 열리는 건가? 뭐야, 센서에 작동시켜야 됐었네. 창살 문이 거짓말처럼 열렸다. 1층 계단의 방. 작고 낡은 의자다. 바람 한번 잘못 불어도 바로 박살나겠는데 이건? 그래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죠? 아이템? 의자가 아이템. 의자로 한번 부셔볼까? 셔봐라. 별다른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 아니네. 셔터문이 닫혀있다. 셔터문도 리모컨으로 한번 작동. 센서의 리모컨을 사용해보았다. 전과 동일한 구조라면 작동할 법도 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센서 내부의 전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무여 씨의 말대로 내부에서 작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걸 손봐야 나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누구도 저기까지 귀가 닿지 않는 게 문제지. 방 구석에 있는 의자를 사용하기엔 너무 낡아서 위험하고. 승하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 다른 분들보다 가벼우니 낡은 의자에 올라가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올라가서 수리해볼게요. 말을 마친 승하의 눈은 결심에 차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다는 건 감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 서투른 승하를 그대로 올려보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의자를 여기에 올려놓고 드라이버를 써서 제가 올라가서 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의자를 보라고. 자네가 올라가면 바로 박살난데도. 그래 태연아, 내가 올라가는 게 안전해. 올라갔다가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친다고. 이 주변의 철거들을 봐. 스쳐도 자상을 입을 정도야. 오,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와 있네. 하지만 스파크가 튀는 저런 곳에 승하를 보냈다가 감전이라도 당한다면 무예신은 다리를 다쳤고 승호씨보다는 제가 가벼우니 제가 올라가서 오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더 이상 만류하기 전에 의자 위로 올라 센서 내부를 조심스레 살폈다. 아래서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다. 선호씨는 의자의 다리 부분을 붙잡은 채다. 이쪽인가? 이상한 부분을 찾았으니 갑자기 의자 다리가 부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다. 위험해! 태연아! 으아! 날카로운 철골이 가슴을 관통했다. 놀라 달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수백 개, 수만 개로 겹쳐 보인다. 곧이어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빨간 선혈이 눈앞을 뒤덮었다. 그대로 한마디 남기지도 못하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엔딩 13 추락 엔딩이 있었네. 게임 오버.